자, 6절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널을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포인트의 잘못된 사용법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 예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앞서 예제에서 살펴보듯이 포인트의 특성과 연산자의 결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에서는 포인트 선언 시에 0x1000이라고 이렇게 주소 번지를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 줬었어요. 이거는 이제 연산자들의 어, 결과를 눈으로 잘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지정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값으로 초기화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내가 여기를 0x1000 번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iptr에 100을 저장해줘 라고 요청을 해버리면 이 0x1000 번지에 어딘지 누가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이곳에다가 값을 변경을 시켜버리면 프로그램이 잘못된 참조를 하면서 치명적 죽거나 죽으면 또 좋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는데 아주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정을 안 하고 또 어떤 내가 포인트를 인트형의 포인트 iptr을 선언만 하지 초기화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건 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을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초기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있다?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값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동작을 시키면 어딘지 모르는 이 영역에 값을 적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역참조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 어떤 값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주소 번지를 접근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이제 이럴 때 우리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아직 가르칠 곳이 없을 때 이때 널로 초기화를 해주면 그러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iptr에 널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거의 의미는 이 iptr이 널이 보통은 0이라서 0번지를 가리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할 때 이제 이건 iptr은 아직 아무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와 같은 표시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프로그램 짤 때 널이라는 얘기는 아직 누군가를 참조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겠죠. 이렇게 널로 초기화를 해주면 돼. 그래서 널로 초기화가 되면 해당 포인트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조심할 점을 하나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 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자, 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포인트 변수에 널 초기화할 때 널로 초기화할 때 이외에도 C 언어에서 이와 같은 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또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SCII 문자에서의 널, 몇 번? 0번 문자. 이걸 우리는 널이라고 하고 또 역슬래시 0이라고도 해서 항상 문자열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널 문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것도 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십진수 값의 0을 의미도 하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널과 좀 전에 포인트에서의 널과 이거는 서로 좀 이름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 거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같이 써도 크게 당장 문제를 만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널이 일반적으로는 0으로 재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PC에서 사용을 하면은 x86 계열의 CPU에서 만들겠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 돌게 되면은 거기는 ARM이라는 CPU가 돌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이 ARM에 맞춰진 C 언어 컴파일러가 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의 CPU에서 C가 포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약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널과 포인트에서의 이 널과 그 다음에 ASCII 코드에서의 널이 또 다른 형태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꼭 정의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값으로 지정된 컴파일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 이외에서 NULL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많이 혼용을 해서 쓰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뭐 인베디드 환경에서 지금 당장 개발을 하거나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ull 매크로는 어디 stddef.head나 stdlib.h 또는 stdio.h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대요. 이렇게 해서 null은 0이라는 값이 보통 지정이 되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void의 포인트로 형변환해서 null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ull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더 살펴봤을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void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void라는 거는 함수 만들 때 뭐 void function void 이렇게 하면 이쪽 매개 변수 인자로 전달받는 게 없다라는 의미, 리턴되는 값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void 이거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상태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void 포인트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참조할 수 있는 범용 포인트라는 거예요. 범용 포인트. 그래서 어떤 다른 포인트의 값도 void 포인트로 선언을 하면 일단 주소 값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의 자료용은 포인트가 가리키는 주소에 대한 참조 방법을 알려주게 돼요. 근데 void는 어떤 자료용인지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미정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참조 연산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void 그대로 사용. 그러면 쓸 수 없냐? 아니, 형 변환을 해서 그래서 모든 포인트는 void 포인트에 할당이 될 수 있고 할당된 포인트는 원래의 타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void 포인트를 사용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메모리 동적 할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몰락의 이 리턴 타입이 누구냐 하면 void의 포인트가 리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주소값을 반환해 주는데 그 주소값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void 포인트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캐스팅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럴 때 우리가 보이드 포인트가 또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 넘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넘버 변수가 있고, 다음에 IPTR 포인트가 해서 누구 넘버 변수를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다음에 VPTR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보이드 포인트. 얘는 아직 어떤 형이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VPTR이 IPTR의 값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얘도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건 가능하대요. 이렇게 값을 그냥 저장하는 거는 어떤 다른 자료형, 어떤 자료형이라도 우리는 다 참조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대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할 때 캐스팅을 해서 자, I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I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넘버에 지금 어떤 값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리키기만 했지 넘버 안에 어떤 값이 초기화를 안 해줬었네. 예제에서 만약 20이 있다라고 지정을 했다면 20, 그러면 I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은 20이 되겠죠. 20 다음에 VPTR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건데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VPTR을 인트형의 자료형으로 참조하는 곳을 읽어라 라고 알려주면 여기 와서 인트형의 값으로 참조해서 읽게 되니까 20이라는 값이 여기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 형 변환을 안 하고 그냥 V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V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VPTR은 일단 주소값이 있는 곳으로 가긴 했는데 이곳에서 읽으려고 했더니 보이드야. 자신은 아직 이런 형 변환도 없고 그냥 보이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읽어드려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읽어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컴파일러는 애초에 여기서 에러를 발생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 이게 보이드 포인트고, 이런 보이드 포인트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몰락이라든지 몇몇 메모리 관련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3장에서는 이제 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쫙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 얘기해서 중요한 이런 주소값 연산자, 역참조 연산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대상으로 이런 연산을 냈을 때 어떤 연산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화의 컨스트,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해서 널로 지정을 해주는 거의 의미, 그리고 보이드의 의미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기본 베이직을 깔고,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배열에서 또 연결해서 이번 3장에서 배운 내용들에 덧붙여서 배열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예제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 지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